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상당히 감명 깊은 책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책 제목은 말그릇인데요. 작가분은 김윤나 작가님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 책이 너무 좋으셔서 직접 구매해서 제 집으로 보내주셨는데 읽다 보니까 참 깨닫는 부분도 많고 살아가면서 적용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책 전체를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참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듣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프롤로그. 말이 주는 상처가 가장 아프다. 왜 말을 저렇게 할까? 무조건 윽박지르는 상사나 솔직함을 핑계로 가슴에 비수를 꽂는 친구, 유독 아픈 말만 골라 하는 가족에게 꼭 그렇게 말해야 하냐고 따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당신도 지금껏 몇 번이나 말로써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아끼는 사람들을 밀어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어제 저녁에도 마음과 다른 말을 툭 내뱉고 돌아서면서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말에 서툴죠.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고 해낼 거라고 믿는다는 한마디에 힘이 나서 두 팔을 걷어붙이죠.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셉니다. 게다가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 딸을 둔 가장이 그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된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의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말 때문에 자책하거나 타인을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된 말 습관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뭘,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며 애써 덮어두죠. 그러다가 빈번한 말실수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직장에서 리더의 위치에 올랐을 때 혹은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이끌어야 할 때가 되면 그때야 말 잘하는 방법을 찾게 되죠. 좋은 시도이긴 합니다만 단기 속성 기술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기 쉽습니다. 후배들을 격려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성에 차지 않는 보고서를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니 일단 내뱉고 보죠. 아이를 존중하는 대화법을 배우기는 했지만 길에서 떼를 쓰며 버둥거리는 아이 앞에서는 버럭 성질대로 말하게 됩니다. 새롭게 익힌 듣기 좋은 말은 길들여진 나의 언어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르게 말해보자 했던 모처럼의 결심은 물거품이 되고 말죠. 10여 년 동안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해 오면서 사람의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 올려진 습관에 가깝기 때문이죠.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이 뒤섞이고 숙성돼서 그 사람만의 독특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언어는 그 사람의 내면과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말 잘하는 기술만 익혀서는 자신만의 새로운 말 습관을 기를 수 없죠. 지금까지와는 다른 말 습관을 지니고 싶다면 말 그 자체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나를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럴듯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말을 만들어내는 저 깊은 곳, 말의 근원지인 자신의 내면을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혹시 유독 참지 못하는 말투가 있으신가요? 유독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말이 있나요? 언어와 말투에 영향을 끼치는 심리적인 구조를 알고 나면 내가 왜 그런 말투를 사용하게 됐는지, 왜 특정한 말에 예민하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자신의 말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팀원들을 비난하는 상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칭찬의 기술을 달달 외운다고 그의 말이 바뀔까요? 그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특성, 말하자면 감정을 느끼는 방식이나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자라온 환경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어쩌다 지금 같은 말하기 패턴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을 말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에 따라서 말의 수준과 관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일명 말 그릇이 큰 사람들은 누군가를 현혹시키고 이용하기 위해 혹은 남들보다 돋보이기 위해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 갈등을 극복하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말을 사용하죠. 너와 나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과 공감을 갈망합니다. 성공과 욕망을 쫓다가도 결국에는 쉴 수 있는 품을 그리워하게 마련이죠. 사람의 마음이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도 비난 대신 그동안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라고, 실수했을 때에도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를 바라고, 어려운 도전 앞에서 나의 능력을 의심하기보다 가능성을 믿고 응원해 주길 바랍니다. 따라서 그러한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즉 말그릇이 큰 사람 주변에는 자연히 사람들이 모여들게 마련이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단순히 말 잘하는 법을 넘어섭니다. 말그릇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나의 말그릇을 보다 단단하고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국 나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법과 같습니다. 이 책은 총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1부에서는 말그릇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2부에서는 그것을 키우기 위해 살펴봐야 할 개인의 감정과 공식, 습관을 알아봅니다. 이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나의 무엇이 말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3부와 4부에서는 말그릇이 큰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대화 기술을 소개해드립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말이고, 억울하게도 그 말하는 기술이 매끄럽지 않으면 마음의 길도 막히기 십상이죠. 특히 이 파트에서는 대화 기술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듣기와 질문하기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대화로 끌어들이는 기술을 연습해 볼게요. 마지막 5부에서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나는 과연 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성찰해 보고 관계에서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더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말은 당신을 드러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필요한 말을 제때 하고 후회할 말을 덜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키워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말은 당신이 없는 순간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을 떠다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말의 주인으로 살아가길, 무엇보다도 당신의 일상이 말 때문에 외로워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